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 일하는 국회입니다. 21대 국회는 지난 첫 해 총 1,403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가결, 부결, 폐기 처리되거나 대안으로 반영돼 폐기된 법안 모두 포함한 수치로 20대 국회 첫 해 720건과 비교해 약 2배에 이릅니다. 가결 법안 역시 434건으로 20대 국회의 279건보다 1.5배가 높았습니다. 두 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건수로만 보면 많은 법안이 처리됐다는 거는 좋은 소식이기도 하죠. 이제 제도가 상황에 맞춰 현실에 맞춰서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일종의 실적이라고 보면 실적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건데, 좀 질적인 부분이나 법안으로 인한 효과, 그리고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삶과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금 더 시간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48년 이제 제헌국회 이후에 가장 많이 이제 법안이 통과된 게 21대 국회입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워낙 못했기 때문에 21대 국회 들어서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바로 잡고자 이제 법안들을 많이 낸 것 같은데, 사실은 21대 국회가 법안을 많이 발의하긴 했습니다만 반대 여론을 묵살한 채 본인 여당의 어떻게 보면 과반수가 넘은 의석수로 인해서 그대로 통과시킨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고스란히 이제 국민에게 그런 또 피해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고, 다가올 2021년 국회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주된 이유로는 여당의 압도적인 의석수가 한 몫을 한다고 봐야겠죠? 이게 유일한 이유죠. 사실상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정치라는 게 협상의 과정 아닙니까? 누가 법안을 던지면 이제 반대편에서 이제 비판을 하고 수정을 하고 이러면서 대안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결이 되는 것인데, 이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많이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법안이 통과가 된 거죠. 이게 아니었으면, 예를 들어 의석수가 145석이다 이랬으면 1,400건이 아니라 한 200~300건 정도 통과가 되지 않았을까. 원래 이제 법안을 누가 이제 입법 제안을 하거나 법안을 올리면 이제 다양한 검토,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국회 전문위원들의 검토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기사라든지 이제 이런 언론에서 조명을 해주면서 이제 국민 여론에도 시험대에 오르고, 그리고 관련된 업계라든지 학계라든지 이런 다양한 검토를 받으면서 이제 차근차근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입법이라는 게. 이제 180석이라는 거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어쨌든 당론으로 통과시키자라고 정하면 무조건 통과를 시킬 수 있는 의석수예요.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에 있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죠. 하고 싶은 입법은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압도적인 의석수가 지금 이제 처리 건수를 만든 것이다. 이것이 없었으면 처리 건수는 현저하게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통과가 되지 못하고 해를 넘긴 법안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저희 국회는 지금이 다뤘었죠. 낙태죄 처벌법의 경우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수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해를 넘겨서 입법 공백이 발생한 상황인데, 저번에 변호사님께서 우려하셨던 일이 벌어졌죠? 예, 제가 우려했던 바로 그 일이 드디어 벌어졌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이제 지금 대안 입법들이 통과되기 이전 기간까지는 낙태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기간 사이에 범한 낙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의 근거가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 유야무야 어떻게 넘어간 이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잠정 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 시한을 정했던 그런 법률 중에서도 뭐 지금까지 이제 기간을 넘기고 이제 서둘러서 입법을 해서 어떻게 뭐 한 달, 두 달 안으로 막은 그런 입법들이 몇 개가 있는데, 낙태죄 같은 경우에는 수범 대상이 굉장히 넓고 적용 사례도 꽤 많은 편이에요. 이런 입법 공백을 방치를 했다. 참으로 많이 안타깝죠, 사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의 이제 가장 큰 이제 아이러니한 그런 과정이죠.
입법 공백이 생기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고스란히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 그러니까 공백이 생기는 것조차도 국회가 이제 막아야 될 주된 임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필수 노동자 보호지원법, 생활물류법, 4.3 특별법 등 굵직한 법안들이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런 법들이야말로 정말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 여당이 정책 입법에만 몰두한 나머지 민생 입법은 소홀히 했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정책 입법이 아니라 정쟁 입법에만 집중한 나머지 민생 입법에는 소홀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이 명백하게 나온 것조차도 하지 않고 뭐 조두순위법 이런 것들도 뭐 조두순이 나온다고 하니까 뭐 그제서야 이제 개원하듯이 쏟아내가지고 뭐 법을 만드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또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고 뭐 민생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방증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실적으로 통과해야 될 법안들이 그러니까 여야가 뜨뜻미지근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계속 계류되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민생 법안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국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법안.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약자가 조금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 편안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법안들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따져보면 국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제 다가왔죠. 2021년 새로운 국회에서는 조금 더 민생 법안을 알뜰히 살피는 그런 국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생각에 올해 최고의 입법안과 최악의 입법안을 꼽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기가 지방자치TV인 만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잘 됐다, 괜찮은 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뭐 특례시를 만든다든지 이제 주민 감사라든지 이런 주민 참여 요건을 좀 더 낮췄어요. 주민 참여를 좀 더 쉽게 만들어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 소멸이나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어느 정도 앞두고 있는 만큼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조금 더 유연한 지방자치법을 일단은 설계를 해놨다. 이게 지방자치법은 잘된 입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최악은 사실 저는 이제 어떤 법안 한 찍어서 최악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전체적으로 경찰의 권한을 과도하게 키우고 있는 일련의 입법들이 있어요. 이런 입법들을 다 합쳐서 보면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분명히 변화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냥 이 권력을 그냥 뺏어서 경찰한테 그대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면 개혁의 대상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동하는 것뿐이고 결국은 경찰이 똑같은 과거의 검찰이 될 뿐이에요. 이런 식의 입법을 그냥 권력을 그냥 여기서 빼서 여기다 옮겨놓는 식의 지금 입법안들을 1년의 입법안들을 했는데 형사소송법도 개정이 되고 국정원법도 개정이 되고 이러면서 많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검찰의 수사권은 거의 이제 유명무실화가 됐고 이제 경찰이 이제 뭐 대공수사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수사권이랑 1차 종결권까지 가져왔는데 이런 경찰을 민주적 그리고 이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해 놓지는 않았어요. 이게 한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뽑은 최고의 입법안은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킨 이것을 저는 지금 가장 잘 봤다고 생각되어지고 최악의 입법안을 이제 굳이 뽑자면 저는 이제 경제 3법, 상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 진단법, 집단법 그러니까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어느 재벌이라든지 아니면 재벌 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경제 3법이 조금 아쉬운 그런 입법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이게 좀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게 이제 저희 개인적인 바람이고 사실은 공수처법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공수처의 이제 취지와 의의를 보면 정말 필요해요. 네, 정말 중요한데 여야가 이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통과됐다는 것이 조금은 이제 아쉬운 법안 하나만 더 꼽자면 아쉬운 법은 공수처 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21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현역 의원들의 다짐은 식물 국회라 욕먹던 20대 국회의 정서는 밟지 말자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20대 국회보다 2배 정도 많은 양의 입법안들을 통과시키며 자신들의 존재감을 국민께 내비치고 있는데요.
그러나 법안 심사는 형식적인 심사만 거치고 반대에 대한 목소리는 묵살된 채 통과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통과된 법안 중 부작용이 속출하는 법안이 나오고 있고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100건, 200건, 300건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가 아니라 제대로 된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는 국회가 되길 희망해 보겠습니다.